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략기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도 어디선가 흔히 들어섬직한 말일 것 같습니다. 대교약졸, 즉 기교는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장자의 미학론을 한번 탐구해 보십시다. 우주에 본출할 수 있는 철학적 도를 가령 미학적 개념만으로 정의하자면 도는 다시 객관적이며 절대적 최고의 미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학에서는 아름다움이나 쾌락이나 창조 과정상의 기교 등을 논외로 칠 수가 없는 노릇인데, 얼핏 보면 노자 장자는 아름다움이며 쾌락이며 기교 등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자는 노자 12장에서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못쓰게 만들고 하는 식의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장자는 아름다울 미와 추의 개념마저 허물어 버린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최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교를 추구했던 위인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찾고자 했던 아름다움이 직접적인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적 수양으로서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나 기교에 해당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위대한 성인이나 지인, 신인, 지인 등의 인물상은 인생 자체의 예술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 장자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당시의 귀족문화가 허위와 사치와 겉모양 장식에만 치중하려 들었기에 그러한 세속의 천박한 아름다움이나 쾌락주의적 향락을 부정하려 들었으며 그들의 외형적 기교 역시 정시했을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노자 장자 그들이 설정한 최상의 아름다움인 짐이나 최상의 쾌락인 지락, 그리고 최고의 기교가 되는 지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동의어가 되지만 장자는 진실한 아름다움은 자연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때의 자연이란 다름 아닌 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자연은 말을 하려 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인공적 아름다움이란 세속적이며 감각적인 쾌락만을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자의 말도 바로 그런 뜻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데서 추함이라는 관념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착함을 착하다고 여기는 데서 악이라는 관념이 나온다. 그러므로 있을 이유와 없을 무는 서로 그 대립자부터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채워주며 장단은 서로를 분명히 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 의논하며, 인간의 소리음과 자연의 소리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게 한다. 노자 2장.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울 미나 추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며, 착할 선과 악 또한 상대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울 미는 반드시 착할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공맹자에 의한 유가의 경우에는 아름다울 미는 반드시 착할 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유가의 예술은 이른바 인도주의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음에 비해 노장자에 의한 도가의 예술은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노자는 이른바 형식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후들 사이에 아름다운 은사를 이용하여 상호 기만하고 속이며 상호 쟁탈하여 그로서 상대방을 제어하고 상대방을 병탄하려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길타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발언이 곧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성이 없다. 착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잘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노자 81장. 아름답고 웅변적인 은사 속에는 오히려 업무와 계책 등이 숨어 있다는 뜻이 되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의 올바른 행위는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노자의 바른 목적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남긴 말들이 중국 미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다음 같은 내용이 그런 논리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교는 조란 것 같고 대변은 누란 것 같다. 노자 45장. 제대로 된 기교는 서툰 것 같고 참된 웅변은 어눌한 것 같다 하는 의미로서 인공적인 기교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낫고 미사어구보다는 고지곧대로의 진실한 표현이 낫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청산유석적으로 입놀림만 일삼는 사람을 대하고 보면 당장 사기꾼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친 미사어구만을 사용한 문장들은 독자들의 비에 거부감을 안겨주거나 아예 질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를 말하면 맑을 담자 담하여 맛이 없는 것처럼 평담하고, 보더라도 보기에 부족하며 들어도 듣기에 부족하고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듯하다. 노자 35장. 이전에도 가볍게 거론된 적이 있는 맑을 담이란 만물의 자연성만 따를 뿐 인공을 전혀 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도가 곧 그러하다는 뜻이 됩니다. 가령 입맛으로 따져서 맑을 담을 비유하자면 일용의 양식이 되는 쌀이 지닌 밥맛으로 달거나 시거나 짜거나 맵거나 쓰다는 등의 오미에서는 일단 벗어난 맛이 됩니다. 그런데 오미에서 벗어나 있는 덤덤한 맛이기에 쌀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 역시 맛에 비하자면 그러하다는 뜻이 됩니다. 조란 것 같다는 대교 또한 그러해서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묘미가 숨겨져 있고 무법을 법으로 삼았기에 그러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좌망에 의한 비허, 고요할정, 밝을 명이라는 마음을 통해 관조된 세계로서 청명하고 철저하게 맑은 세계를 맑을 담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무기교의 기교로 나타난 결과와 같다 하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노자의 그러한 사상을 장려하는 외편 지붕류에서 천지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인 대비가 있지만 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장자의 그러한 사상에서 이른바 중국 예술의 기본 정신에 대한 소박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현학자 곽상 또한 하늘과 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오로지 소박미뿐이다 하고 말했으니 결국 소박미란 도가가 추구한 최고의 미적 경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가 제시하는 미의 핵심은 소박미가 되는 셈인데, 순수
또는 박수라는 두 글자로 개갈될 수 있었습니다. 무역과 같아지면 이를 소박이라 한다. 외편 마제. 기심이 흉중에 남아있으면 순백은 갖추어지지 않는다. 외편 천지. 무엇인가를 꾀하려는 마음이 기심이어서 무심의 반대 말은 유심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기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기심을 지닌 사람이 강변에 서 있으면 갈매기들도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나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릇 본디 소자 소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시 박칠박자 박으로 돌아온다. 그대는 한결같이 놀라기만 하겠는가. 외편 천지. 순수하고 소박한 도란 오직 신령스러움을 지키는 것이니 지켜서 잃지 않으면 귀신신과 하나가 되며 그 하나가 정미신동하니 하늘의 질서인 천륜과 부합하는 것이다. 중략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정신이 이지러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능히 순수하고 소박함을 체인한 자를 진인 즉 참변인이라 말하는 것이다. 외편각이. 거듭 밝혔지만 장자는 아름다운 미를 어떤 목적 하에서 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수양 과정 중에 그의 미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의 순수라는 관념은 장자 각의의 염담정막한 인생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텅 빈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털어내고 또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순하고 소박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자가 가장 먼저 소박미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역에서부터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루는 작용과 이치는 매우 간이하다 하는 미학적 개념이 설정되어 있어 간이함으로 번잡한 것이 깃들게 한다 하는 중국 미학의 기본 바탕이 설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역의 역전에는 천지 만물을 더 이상 간이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단지 음기와 양기로 양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 또한 구설관과 부드러울 유로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우주의 기운기를 음과 양으로 양분한 주역이 밝힐 수 있는 미학적 개념은 단지 장미와 우미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장미란 강한 남성미에 해당되는 양강의 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미는 유연한 여성미에 해당되는 음유의 미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공맹자의 유가는 남성적인 양강의 미를 선호한 편이 되고, 도가는 여성적인 은유의 미를 선호했던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소박미와 주역에 나오는 복잡함의 반대 개념이 되는 간이함 또한 일맥상통하는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백이며 묵색이며 줄선자 선이 하나같이 간이함이 되며 소박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국의 예술정신이 소박미로 나타나게 된 배경은 주역에도 있고 대교 약졸로 요약되는 노자의 미학미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박수하면 천하의 어떤 것도 이와 저럴 아름다움이란 것이 없다 하고 말한 장자의 외편 천도에도 들어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수묵산수화는 묵색이란 단색으로 온갖 산천에 다 표현하려 들었고, 서법과 그림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분론임은 최초의 일필이 최후의 일필이 되어야 해서 가필을 절대 용납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달마상을 그리는 선화의 분놀림에는 아예
일필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해야만 한다 하는 법이 철칙으로 살아 있다시피 했습니다. 육아에서도 음악의 최고 경계로서도 간이함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대교 약주란 말은 무기교의 기교라는 말과도 통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무척 서툰 솜씨로 빚어낸 작품 같은데 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와는 반대로 기교가 아주 성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당량은 사로잡는 것 같았다가 금방 시들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날 때도 많았죠. 내가 극작가이니 배우들의 연기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극 공연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그 친구 연기하고 있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 배우의 연기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흉하다는 뜻이 됩니다. 배우라면 마땅히 연기를 해야 하는데 연기하는 배우가 흉하다는 말은 어불성설 같기도 한데 그 친구 연기하고 있네 하는 말의 참뜻은 억지스러운 연기술 내지 일삼아 멋을 부리는 기교적 연기가 관객의 눈에 들켰다 하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연기는 연기를 하지 않는 듯한 연기여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어무라, 즉 대상과 하나 되기 하는 개념을 규명해 보겠습니다.